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만날 게 빈발 패턴 연관 규칙입니다. 이것도 예측적 마이닝이 아니라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이고요. 디스크립티브 데이터 마이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습용 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 군집처럼. 그래서 얘는 아이템, 항목들이 동시에 발생한 거를 주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얘기한 트랜잭션은 거래인데, 한 번에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발생하는 게 다 트랜잭션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불러요. 장바구니 분석. 여러분들이 시장 가거나 이마트 가면 그 장바구니 트레일에 오늘 내가 살 제품들을 올려놓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 방문객들이 장바구니에 담은 거, 하나의 장바구니에 동시에 담은 항목들, 제품들은 뭔가 그 고객한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장바구니 한 번 담은 걸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그러고, 아까 얘기한, 그래서 한 번의 거래에 그 고객이 사가는 거죠. 그 고객이 그날 두 번 와도 별도의 트랜잭션입니다. 오전에는 딴 목적, 아침을 만드는 목적, 오후에는 집 고치는 목적, 이 목적이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고객을 구별하지 않고 한 번의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거가 중요하다, 오토믹하다. 그래서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찾는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시에 뭔가 일어나는, 그래서 웹 클릭 뭐 이런 것들도 다 약간의 차이죠. 우리가 클릭하는 게. 그렇지만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클릭하는 어떤 한 번에 앉아서 PC에, 그게 어떤 장바구니와 같은 의미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바구니 분석을 좀 더 보면, 동시에 빈발하게 사지는, 한꺼번에 같이 사지는 제품, 그걸 찾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빵 살 때 땅콩버터 사더라,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빵만 사지 않죠. 그래서 빵 살 때 땅콩버터 사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바구니 분석을 해보는 모티베이션인데, 이거 뭐 너무 트리비얼한 거라 우리가 내재된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형식 중에서 찾아진 것 중에 이제 흥미있는 지식, 그걸 찾아내는 게 장바구니 분석이다. 그래서 요건 어디다 쓰이냐면, 우리가 뭐죠? 24시간 마트죠? 24시간 마트에서 우리가 매대라고 그래요. 그 상품을 올려놓는 위치를 어디다 놓을 거냐. 그거가 이제 되게 매출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한 신문지나 잡지의 한 화면에 같이 광고하는 제품들, 그 다음에 세일즈, 쿠폰, 이런 것들. 하여튼 뭔가 마케팅에 많이 쓰이는, 그래서 세일즈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관규칙은 일단 연관규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건데, 연관규칙은 먼저 빈발한 항목 집합, 연관규칙 룰은 빈발 패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트랜잭션, 장바구니 로그 중에, 영수증 중에 빈발한 애들 중에 빈발하게 같이 팔리는 거, 그게 빈발 패턴이고요. 같이 팔리는 거. 그다음에 조건부로 같이 팔리는 거, 뭘 살 때 뭘 사더라, 이런 거, 이런 구조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게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아까처럼 여러 개의 무정형이죠. 무정형, 영수증, 여러분들 영수증은 무정형이에요. 그런 DB든가 아니면 관계형 DB의 여러 속성을 고정으로 트랜잭션 하에서 요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찾아지는 연관규칙 룰이에요. 그래서 몸체하고 머리가 있습니다. 몸에서 머리로 이게 형식인데요. 몸에서 머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룰의 지지도, 신뢰도, 이걸로 그 룰의 흥미도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게 기저귀를 살 때 맥주를 같이 사더라. 여기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지지도가 0.5, 신뢰도가 6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S 전공인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들으면 A를 많이 맞더라. 지지도가 1%고 75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건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소시에이션 룰은 기본적으로 룰 마이닝은
분석가한테 주어지는 게 트랜잭션 DB입니다. 트랜잭션 DB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바구니 장바구니 한 번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한 트랜잭션이니까, 뭐 이마트의 고객이 오늘 100명이 왔다 그러면 100개의 트랜잭션이 생성이 될 거고, 그게 30일이다 그러면 3000개 트랜잭션, 뭐 한 달이다, 뭐 1년이다 그러면 알겠죠? 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모여지는 그런 트랜잭션 DB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각각의 트랜잭션은 항목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한 번 비짓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인풋으로 주어지면 어소시에이션 룰은 동시에 같이 팔리는 항목 집합, 어떤 상품들하고 어떤 상품들 간에 복수계죠. 복수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룰들을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또 다른 어떤 제품을 내가 매대에 올릴 때 다른 제품을 어떤 걸 같이 올릴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룰을 마이닝을 해서 찾아지겠죠. 같이 팔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면 올릴 필요가 없죠. 사실은 옆에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새 차를 사는 사람의 98%는 아니네요. 아니네요. 타이어랑 자동차 액세서리를 사는 98%는 자동차 서비스를 같이 받느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센터 옆에 이런 걸 팔죠, 같이.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기저귀 살 때 애기 음식하고 비누를 같이 사더라, 96%가. 그 다음에 프로틴, 여러분들 뭐 생물학 아직 모르시지만 바이오 쪽에서는 프로틴 간의 인터액션이 뭔가를 많이 일으킨다. 그 다음에 지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항목들이 됩니다. 그죠? 프로틴들이. 그래서 그들 간의 상호작용, 같이 발현되는 거, 뭐, 같이 발현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연관규칙 형식 아까 잠깐 봤는데,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몸체고, 왼쪽의 항목 집합이 몸체고, 오른쪽의 항목 집합을 헤드라고도 불러요. 헤드라고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항목 집합이니까 하나도 되고 여러 개도 되니까 A가 나타날 때 B가 나타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조건부 확률. A가 나타나면 B가 나타날 확률이 높더라, 뭐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A, B가 동시에 나타나면 어디에? 트랜잭션에. 그러니까 한 고객이 A와 B를 동시에 사면 그 고객이 C를 살 확률이 높더라, 뭐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소시에이션 룰 마이닝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이게 앞으로 같이 팔릴 애를 또 예측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적으로 봐도 돼요. 과거에 나의 고객이 같이 사간 거, 빈발하게 같이 사간 거, 또는 서로 조건부로 많이 사간 거, 이것들은 내 미래에도, 나의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예측 마이닝이 아니에요. 학습 데이터는 없어서, 예, 그 묘사적 마이닝이지만 그런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마켓 바스켓 트랜잭션이죠. 그래서 5개의 영수증이 있습니다. 여기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랜잭션은. 그래서 5개의 영수증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들로부터 찾아진 연관 규칙 예제입니다. 예제. 그래서 이거는 이게 동시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 트랜잭션에 나오니까. 기저귀를 사는 사람은 맥주를 살 확률이 높더라, 뭐 이런 의미죠. 예,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나중에 더 얘기하지만. 자, 그래서 좀 더 깊이 보면 우리가 연관규칙을 찾으려면 빈발 패턴을 먼저 찾아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빈발 패턴의 정의가 먼저 나옵니다. 빈발 패턴. 자, 일단 항목, 우리가 트랜잭션을 구성하는 거는 항목이라고 해서 항목. 앞에 잠깐 가까이 다시. 여기 항목이죠. 여기. 그죠? 그래서 항목들의 모임이 트랜잭션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목 집합이란 항목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항목들의 모임입니다. 집합.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집합. 우유와 빵과
기저귀 요 세 개 항목이 모인 집합이죠. 그래서 요거는 세 개가 모였어요. 그래서 요런 항목 집합을 3 항목 집합, 3 아이템 셋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얘를. 그죠? 이렇게 3 항목 집합. 왜 K 대신에 왜 항목이 3개 있는 항목 집합이다. 그래서 3 항목 집합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지도 카운트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지지도 카운트는 어떤 항목 집합이 발생하는 빈도입니다. 항목 집합이 발생하는 집합. 어디에서? 이 트랜잭션 DB에서. 그죠? 트랜잭션 DB에서 발생하는 항목들의 발생 빈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3항목 집합, 우유와 빵과 기저귀 요 세 개를 동시에 산 사람의 빈도가 이 트랜잭션에서 요 트랜잭션에서 빈도가 몇이죠? 2입니다. 2. 여기 트랜잭션 2가 빵하고 잠깐만요. 3, 4, 5가 밀크, 다이퍼, 브레드. 2죠. 4, 5네요. 밀크, 브레드, 다이퍼, 밀크. 예, 4번과 5번 때문에 요 놈 때문에 요 3항목 집합이 지지도 카운트가 2가 됩니다. 2가. 그래서 지지도 카운트라는 새로운 용어를 배우셨고요. 자, 그러면 지지도 카운트는 자연수입니다. 내 트랜잭션 DB에 몇 번 일어났냐라는 자연수고, 근데 그거를 비율로 표시한 게 지지도입니다. 비율은 뭐예요? 총 트랜잭션 중에 그 항목 집합의 지지도 카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요 우유와 빵과 기저귀의 지지도는 총 5개 트랜잭션이죠. 5개 중에 2개 트랜잭션에서 발생됐으니까 요 지지도는 5분의 2가 됩니다. 5분의 2가. 그래서 지지도 카운트와 지지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카운트는 자연수, 빈발한 횟수고, 지지도는 그거를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트랜잭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항목 집합 몇 개나 될까요? 되게 많겠죠. 이들의 몇 집합, 부분 집합이 다 나오니까 그 모든 컨비네이션의 항목 집합 중에서 빈발 항목 집합이라고 정의합니다. 빈발 항목 집합이라고 정의하는 항목 집합은 사용자가, 분석가가 정의한 최소 지지도와 보다 크거나 같은 그 지지도를 갖는 항목 집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목 집합이긴 한데 빈발하다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는, 이거는 분석가의 주관적인 판단, 도메인을 이해하는, 그래서 최소 지지도라는 어떤 매개값, 우리가 지금 DBSK나 K민주에서 K와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멈 지지도, 최소, 민 서포트는 분석가가 세팅하는 인풋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최소 지지도 스레시홀드가 주어졌을 때 그 비율보다 큰, 발생 빈도가 큰 아이템 셋을 빈발 항목 집합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의입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잠깐만요. 임성일 씨가 왜 40%라고 써놨을까요? 강의 자료가 다른 게 올라갔나요? 잠깐만요. 제가 일단은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 자료는 혹시라도 잘못 올라갔으면 다시 붙이겠습니다. 네, 지금 올리기는 좀 그래서. 네, 일단 강의 들으세요. 제가 확인을 안 했나요? 자, 그래서 근데 40%는 뭐예요, 성인 씨? 네, 이거 답 좀 주세요. 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 탐사, 데이터 마이닝은 흥미로운 지식을 꺼내는 거니까, 이 빈발 패턴 연관 계층 마이닝에서 흥미로운 룰이란 요 두 가지를 만족하면 흥미로운 룰이라고 합니다. 아까 지지도, 예, 미안합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지지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트랜잭션 중에 left hand side, right hand side 이게 룰이죠. 연관규칙. 그래서 몸과 머리를 다 합한 항목집합의 비율. 이게 이제 빈발 항목집합이죠. 그래서 요건 뭐 연관규칙을 표시하면 left hand side, right hand side인데 빈발 패턴으로 표시하면 그냥 패턴 전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지도라 그래요. 또 하나는 요게 이제 지지도고 그 밑에 있는 게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룰의 신뢰도. 얘도 높을수록 좋습니다. 신뢰도란 왼쪽 항목 집합을 담고 있는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빈도 비율로 왼쪽과 오른쪽이 발생하는 트랜잭션의 비율, 뭐 이렇게 복잡한데 얘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몸체가 발생했을 때 머리가 같이 발생할 확률이에요. 그죠? 몸체가 발생했을 때 머리가,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거는 몸체만 발생할 수 있는 빈도죠. 여기는 몸체와 머리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니까 몸체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더 많겠죠. 머리랑 같이 발생하는 것보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몸체가 발생할 때 몸체와 머리가 같이 발생할 확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이게 지지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뢰도. 그래서 지지도와 신뢰도 이 두 가지 흥미도, 척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최소 지지도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룰도 신뢰도 룰도 최소 신뢰도 이상 되는 애만 꺼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패턴의 지지도, 신뢰도인데 그들 중에서 최소 지지도, 최소 신뢰도, 최소 지지도를 넘는 빈발 패턴으로 만들어진 연관규칙을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나 이렇게 예를 들면 연관규칙에서 여기 보면 여기 아까 봤던 트랜잭션이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빈발 패턴을 찾은 거와 비슷하게 이제 연관규칙을 찾는 알고리즘을 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X가 발생할 때 Y가 조건부 확률로 발생하더라, 뭐 이런 그 연관규칙 룰이죠. 그죠? 그래서 예제를 들면 요겁니다. 우유와 기저귀를 사가는 사람이 맥주를 살 조건부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제 지지도를 따질 때는 왼쪽 오른쪽 다 안 따지죠. 그래서 X와 Y가 동시에 발생하는 빈발도를 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따질 때는 왼쪽이 발생할 때 오른쪽이 발생하는 조건부 확률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밀크하고 기저귀를 살 때 맥주를 같이 사더라, 뭐 이런 예는 우리가 요 연관규칙의 지지도를 구할 때는 요 밑에 있는 거죠. 전체 트랜잭션의 수 몇 개예요? 5개죠. 그래서 전체 트랜잭션 수 5분의 요 우유, 기저귀, 맥주를 담고 있는 우유, 기저귀, 맥주, 우유, 기저귀, 맥주 2번, 그죠? 2번 2번 안 넣고 있네. 우유, 기저귀, 맥주 3번이네. 미안합니다. 3번 우유, 기저귀, 맥주, 우유, 기저귀, 맥주 3번, 4번. 그죠? 이번에는 3번, 4번이에요. 3번, 4번. 그래서 5분의 2입니다. 그래서 0.4. 그 다음에 요 룰의 신뢰도는 왼쪽 몸체가 나올 몸체의 신뢰도, 지지도, 우유와 기저귀를 담고 있는 트랜잭션 수. 그러면 우유와 기저귀는 3번, 우유와 기저귀 4번, 우유와 기저귀 5번. 3개, 3, 4, 5번이 우유와 기저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3이에요. 밑에. 그리고 그 중에서 우유와 기저귀, 맥주를 다 같이 담고 있는 거는 2개죠. 그래서 3분의 2.
그래서 0.67이 나옵니다. 요 룰의 신뢰도는. 그래서 지지도와 신뢰도를, 요 연관규칙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구했고요. 그러면 이 연관규칙이 의미 있냐 없냐는 지지도, 이 연관규칙의 지지도가 분석가가 정한 최소 지지도보다 높냐예요. 그래서 분석가가 만약에 최소 지지도를 0.3으로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빈발 패턴이 되니까 의미가 있는 애죠. 근데 만약에 0.5로 잡았어요. 그러면 요 연관규칙은 최소 지지도보다 작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러고 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최소 지지도를 0.3이라고 그랬고, 최소 신뢰도, 그러면 이게 의미 있는 룰이냐를 할 때 최소 신뢰도를 0.5로 잡았어요. 만약에 분석가가 0.5로 세팅했다 그러면 요 룰은 의미 있는 룰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분석가가 0.9 뭐 이렇게 했어요. 최소 신뢰도를. 그러면 의미 없는 룰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분석가가 임계값, 최소 지지도, 최소 신뢰도를 얼마를 놓느냐에 따라서 분석가한테 요 룰들이 평가해 다오라고 꺼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결국은 분석가는 빈발 패턴 연관규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그 도구가 꺼내내는 패턴을 분석가가 어떻게 컨트롤하냐? S민과 최소 지지도와 최소 신뢰도 요거를 조절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단계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최소 지지도는 너무 높지 않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 기준이 한 숫자가 있나? 아니, 기준 없어요. 기준 없고요. 예, 기준 없고 그건 분석가가 정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낮게 잡습니다. 최소 지지도는 너무 높게 안 잡아요. 왜냐면 내가 모든 애를 보고 싶어서. 지지도란 내가 뭔가 그 빈발 패턴으로 의미 있게 보는 거니까 너무 높게 잡으면 연관규칙이 나온 애들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패턴들을, 그러니까 지지도가 0.3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체 100%에서 30% 이상 발생한 애만 내가 대상으로 보겠다는 거죠. 0.3도 되게 높은 거예요. 지금 얘니까 0.3으로 했지만 30% 이상이면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룰들만 꺼내질 확률이 많고요. 예, 그리고 항상 훨씬 낮게 잡는 게 일반적인데, 낮게 잡으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건 우리가 2단에서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걸린다. 뭐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민 같은 경우는, 최소 신뢰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높게 잡아요. 왜? 그 룰이 적용되려면, 예를 들면 이거죠. 밀크 살 때, 밀크와 기저귀 사는 사람이 맥주를 사더라 해서, 만약에 0.5의 신뢰도다 그러면, 내가 이 룰을 믿고 마케팅을 했을 때, 둘 중에 한 명은 안 산다예요. 그럼 50%의 효율이 있는 거죠. 이 밀크와 기저귀를 사는 사람 중에 2명 중에 한 사람은 맥주를 안 사요. 그래서 그거는 기회의 비용에 따라 그 분석가가 결정할 얘기고, 그래서 시민 같은 경우는 더 높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0.9. 그죠? 0.9. 그러면 뭐예요? 우유와 기저귀를 사는 사람이 맥주를 살 조건부 확률이 90%란 얘기죠. 이 룰이. 90% 이상 되는 룰을 꺼내겠다는 거죠. 시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소 신뢰도가 0.9로 잡혔다.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온 룰은 다 신뢰도가 0.9 이상이 높으니까 내가 그 마케팅을 했을 때 그 룰에 대해서 성공할 확률이 90%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지지도랑 신뢰도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지도가 0.3이었어요. 그러면 30%의 고객이 이 룰을 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신뢰도가 0.5예요. 90%가 적용될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27% 정도의 효율이 있는 거죠, 나한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연결이 돼서, 요거 이제 마케팅적으로 또는 분석적으로 이걸 갖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연관규칙과 빈발 패턴이 너무 쉬워요.
그죠? 우리가 SVM이나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거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리그레션 배우려고 그러면 수학으로 막 뭐 이론을 막 많이 배웁니다.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한두 걸음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보면 그게 그거예요. 빈발 패턴 연관 규칙을 찾는 거나 프리딕션 방법으로 찾는 거나 사실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분집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나 뭐 이런 느낌이랑 비슷해서 그거는 꼭 그 방법 알고리즘이 정해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가 쉽다 그래서 얘 갖고 뭔가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전 이거 갖고 다 해요. 모든 걸.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멋있게 쓰는 방법들은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일단 기본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지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좀 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전체 벤 다이그램이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죠. 우리가 맥주를 사는 사람이 이 하얀 거, 그 다음에 우유와 기저귀를 산 사람이 이 빨간 거라면 우리가 아까 그림이 뭐예요? 우유와 기저귀를 사는 사람이 맥주를 살 확률이니까 요게 빨간 거 확률분의 요 인터액션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이 요 연관규칙이 관여하는 됩니다. 그래서 이 연관규칙이 요 노란색으로 제가 칠한 게 빨간 거 대비 비율이 커지면 오버랩 되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지지도는 어떻게 돼요? 지지도는 요게 동시에 사가는 사람이니까 요거 지지도는 맥주와 요것들 동시에 다 간 사람이 요거죠. 요게 이제 빈발 패턴의 지지도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그 벤 다이어그램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연관규칙을 어떤 걸 쓸 거냐는. 자, 그래서 지지도는 아까 그 XYZ 요거의 빈발도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는 요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트랜잭션은 4개가 있는데 요게 연관규칙이 방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연관규칙이 방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요 2개의 연관규칙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A 항목이 나올 때 C가 조건부로 나오는 연관규칙이죠. 그러면 이게 지지도는 똑같아요. 지지도는 4개 중에서 A와 C가 나오는 트랜잭션이 여기서 하나 나오고 그죠? A, C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니까 4개 중에서 1000번하고 2000번이 나오죠. 그래서 지지도는 이 룰 다 2개가 다 0.5, 50%고요. 근데 신뢰도가 다릅니다. A가 나올 때 C가 나오는 신뢰도는 A가 나오는 트랜잭션이 이렇게 3개죠. A가 나오는 트랜잭션은 3입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총 A가 나오는 트랜잭션 3분의 AC가 동시에 나오는 거는 2개죠. 그래서 이 룰의 신뢰도는 3분의 2고요. 밑에 있는 룰의 신뢰도는 C가 나오는 트랜잭션은 이렇게 2개입니다. 이렇게 2개. 요 C만 나오는 거. 그래서 C가 나올 때 2분의 AC가 나오는 것도 2개죠. 그래서 신뢰도가 100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항목 집합으로 구성된 연관규칙이나 그 몸체하고 머리가 바뀌면 이 방향성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 지지도, 최소 신뢰도, 아이템 집합의 신뢰도, 지지도, 이들이 되게 나중에는 세팅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빈발 집합, 빈발 항목 집합, 연관규칙의 핵입니다. 핵. 그걸 내가 어떻게 세팅하고 어떤 식으로 꺼내낼 거냐. 근데 일단 이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 다음은 이거 갖고 되게 많은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은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미니멈 기본 틀만 가지고 연관규칙 빈발 패턴을 돌렸다.
아무 지식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나와요. 그냥 빵 살 때 우유 사더라 이런 것만 나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그게 내재적이지 않죠. 그냥 밖으로 보이는 지식들이고, 그런 것들 내재적인 지식이 아닌 누구나 볼 수 있는 지식은 아무리 찾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써먹지 못합니다. 이미 다 써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관규칙 빈발 패턴을 되게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절대 우습게 보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이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너무 알고리즘 시업에서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일까. 왜냐하면 SVM이나 뉴럴 네트워크, 뭐 리그레션 이런 수학적인 기반으로 풀어낸 예측적 마이닝을 보시고 이걸 보면 별로 신뢰가 없어 뭐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군집 연관규칙 우리 요 과목에서 하고 있는 건, 여기서 핵은요 수학적인 공식이나 모델링이 중요하지 않다예요. DB 쪽에서 접근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데이터 양이 많은 데서 빨리 처리해서 뭔가 의미 있는 걸 꺼내는 게 중요해.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실례를 드리면 IBM이 그 실시간 번역을 1960년대부터 하고 싶어 했어요. 진짜예요. 그 70년대, 80년대라고 하죠. 80년대부터 그 번역과 다이거니스틱 이쪽 시스템을 그렇게 계속 했는데 결국은 실시간 번역을 실패합니다. 근데 구글은 금방 성공을 해요. 그게 뭐예요? 인풋되는 사이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은. 그래서 슈어배지만 잘 쓰기는 어렵다. 분집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하나 더 메저를 설명합니다. 빈발 패턴 연관규칙에 관련된 메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향상도입니다. 향상도, improvement. 지금 조건부 확률이고요. A라는 애가 발생할 때 그 조건 하에서 B가 발생하는 확률. 그게 A는 B예요. 근데 이 향상도는 독립적인 행위가 연속해서 동시에 발생하는 비율분의 실제로 동시에 발생하는 비율. 그죠? 우리가 지금 요 왼쪽 몸체가 일어날 확률, 그게 PLHS예요. 거기다가 머리, 오른쪽 항목 집합이 발생할 확률, 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행위라고 보고 각각이 독자적으로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그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거는 독립적인 행위니까 곱하기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독립적인 행위. 우리가 지금 동전 던지기 할 때 똑같죠? 앞이 나오거나 뒤가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10번 트라이를 하게 되면 2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1에 10승이 됩니다.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왼쪽에 나올 확률과 오른쪽에 나올 확률을 독립적인 행위라고 보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곱하면 되고요. 이걸 독립적인 행위로 봤을 때 분의 위에 올라가는 거는 이게 종속적인 행위로 보는 거예요. 두 개가 진짜로 트랜잭션이 나온 거죠. 진짜로 트랜잭션이 같이 나온 걸 이걸 확인한 거고, 얘는 각각이 따로따로 나온 확률이죠. 근데 위에 같이 트랜잭션이 나올 확률이 위면, 그죠? 독자적인 확률분의 의존적인 확률이 이 향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높으면 높을수록 동시에 두 항목 집합, 왼쪽 항목 집합과 오른쪽 항목 집합이 동시에 나올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동시에 의존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게 향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빈발 패턴이나 연관규칙을 제공하는 패키지에서는 요 세 가지 메저를 제공합니다.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그래서 요게 기본 메저예요. 기본 메저고 그들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상을 주는 데는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만드시고. 근데 요 세 개만 쓰면 제대로 된 게 안 나옵니다. 사실은. 다들 그 데이터 마이닝 또는 머신러닝 해서 요 연관규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연관규칙도. 근데 요 이론만 가르치고 끝납니다. 그러면 요거대로만 적용을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좋은 게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내가 얼마나 주어진 문제를 나만을 위해서 꼬은다는 게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변형.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매저치들이 다양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만 썼어요. 그러면 그 연관규칙 빈발 패턴 마이닝을 안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군집도 마찬가지예요. 응집도 분리도만 썼어요. 안 돼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매저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그 기발한 파생 변수들이나 매저들이 정의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다 배웠어요. 사실은. 빈발 패턴 연관규칙을 다 배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제만 있습니다. 예제만. 자, 그래서 음식물, 우리 뭐예요? 이마트. 그로서리 세일즈 트랜잭션인데요. 식품점. 식료품점.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개의 트랜잭션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이게 예제니까 이렇게 간단하지, 실제로는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웹클릭만 해도 우리가 트랜잭션 범위를 5분으로 잡아도요, 5분 동안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게 몇 개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20개, 30개 막 돼요.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하가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작은 것만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의 특징은 그 작은 서버에서 적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되게 트리비얼한 것만 나오고요. 큰 서버에서 큰 DB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렬로 넘어가셔야 되는 상황은 좀 있는데, 그래도 데이터를 잘 자르면 서버에서 어느 정도는 돌아가요. 문제 없이. 자, 그래서 하여튼 요 기본적인 예고요. 여기서 우리가 투 아이템 셋. 이게 지금 원 아이템이면 하나씩 얼마나 나왔냐. 그래서 요쪽이 원 아이템 지지도입니다. 여기. 요 초록색이 오렌지 주스가 총 4개 중에 5개 중에 오렌지 주스가 4 트랜잭션에서 발생했고, 윈도우 클리너는 2개, 밀크는 1 트랜잭션, 소다는 3개, 그 다음에 세탁 비누는 2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눈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원 아이템 지지도예요. 1항목. 그죠? 여기 가운데가. 자, 그러면 요 다이아고널을 빼고 나머지는 같은 값이라 이거 투 항목 집합 지지도입니다. 투 항목 집합. 무슨 얘기냐? 윈도우 클리너와 오렌지 주스를 동시에 사간 사람은 1명인 거죠. 보시면 돼요. 앞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여기 소다와 오렌지 주스를 사간 사람이 2명이에요. 보시면 소다와 오렌지 주스 여기 1명 있고, 소다와 오렌지 주스 여기 또 1명 있죠. 예, 그래서 1번하고 4번, 그래서 2고요. 나머지는 다 투항목 집합이 1이거나 0입니다. 자, 그래서 투항목 집합을 찾고 계속 3항목 집합, 4항목 집합. 3항목 집합은 어떻게 찾냐? 이렇게 찾아요. 이렇게. 그죠? 큐브처럼. 그러면 요게 투항목 집합의 한 면이라면 그거를 또 연결해 가지고 요 한 셀이 요게 오렌지 주스와 디터전트와 오렌지 주스 사간 거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컨비네이션을 다 해서 그 셀에 해당되는 아이템 셋을 에 해당되는 지지도가 여기 쫙 들어가게 됩니다. 포항목 집합 어떻게 해요? 큐브가 여러 개 만들어지면 되죠. 여기 옆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찾는 알고리즘이 진짜 싸움이었고요. 그건 우리가 2단계 때 다시 배울 겁니다.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걸 해결한 건데, 어쨌거나 부하가 엄청 큽니다. 서브셋들, 멱집합들을 다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소시에이션 룰 문제를 좀 더 포멀하게 정의를 하면,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템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게 뭐예요? 이마트에서 파는, 지난 10년간 이마트에서 팔았던 총 상품 집합이에요. 그죠? 아이템의 집합이니까 그게 주어져야 됩니다. 네, 이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난 10년간 고객이 사간 영수증 DB, 각 고객별로 사간 영수증 DB, 이게 주어졌을 때 이 트랜잭션은 항목 집합이죠. 네. 그리고 이 집합들이 다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죠? 다시 또 보시면 이게 트랜잭션은 각 트랜잭션은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고 각 항목은 아까 그 항목 집합 여기에 멤버죠. 멤버. 네, 이렇다는 가정하에서 연관규칙 룰은 최소 지지도와 최소 신뢰도를 만족하는 연관규칙 룰을 요 왼쪽 오른쪽 요거를 모두 찾아내는 문제다. 모두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트랜잭션, 아이템셋의 수학적인 정의이고요. 그러면 아이템셋 지지도는 어떤 아이템셋의 지지도는 그 아이템을 담고 있는 트랜잭션의 비율. 그래서 빈발 아이템셋은 최소 지지도, 이게 스레시홀드 이상이니까 최소 지지도 이상 되는 지지도를 갖는 아이템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프리퀀 아이템셋 또는 라지 아이템셋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프리퀀 아이템셋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아이템이 있고 요 빵하고 피넛버터의 지지도는 빵하고 피넛버터는 이 트랜잭션에서 빵하고 빵, 브레드, 피넛버터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죠? 여기 빵하고 피넛버터 또 밑에 있는 애도 빵하고 피넛버터죠. 나머지는 여기 또 하나 있네요. 빵하고 피넛버터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T1, T2, T3가 요 빵하고 피넛버터를 갖고 있으니까 총 5개 중에 3개 갖고 있죠. 그래서 5분의 3, 그래서 60%의 지지도를 갖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어렵진 않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요 빵하고 피넛버터를 가지고 요 DB를 가지고 만들어진 룰입니다. 룰. 연관규칙 룰. 그래서 지지도와 신뢰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나왔냐? 요 DB에서 보시면 돼요. 나오나 안 나오나. 제일 먼저 하실 거는 트랜잭션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네, 어떻게 내가 트랜잭션을 놓고 볼 거냐. FP 그로스 알고리즘이 왜 효과적이냐. 그러니까 이 분석이 끝나고는 더 이상 이거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은 나올 수 없어.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모든 분석가들이. 첫 번째가 디바이드 컨커 방법으로 그 마이닝 타스크와 DB를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서치나 저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분할한다는 거는 마이닝해야 될 타스크와 DB를 나누는 거죠. 그때 얘기했죠. F를 담고 있는 빈발, 뭐 G를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그럼 결국은 DB도 프로젝티드 DB로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작게 슈링크 되면서. 그리고 내가 마이닝하는 타스크도 줄어드는 거죠. 물론 디스조인 셋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작은 DB에 대해서 포커스된 서치를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는 에이프라리 알고리즘처럼 후보 아이템셋을 컨비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그 후보가 빈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지금 에이프라리 알고리즘은 전체를 생성을 하고 빈발인을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 얘기한 전체는 여기서 보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죠? DB로서 컨비네이션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데이터베이스가 FP 추리로 압축이 됐다. 그래서 DB 자체가, 여기서 쓰는 DB가 압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체 DB를 반복해서 스캔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압축된 형태를 분할해서 스캔하죠. 여기는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이 로컬 프리퀀 아이템셋과 FP 추리 요거를 빌드하는 작업만 있다.
예, 그래서 아주 간결한 알고리즘이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FP 그로스 알고리즘 이후에 빈발 패턴 마이닝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범용이죠, 범용. 알고리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패키지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FP 그로스 없으면 쓰지 마세요. 그 패키지. 자, 하여튼. 자, 그래서 메이저 코스트는, 그 FP 그로스 알고리즘의 메이저 코스트는 초기에 FP 추리를 빌드하는 비용. 뭐예요? 트랜잭션을 다 읽어서 그 패스가 프리픽스로 중첩되게 추리를 빌드하는 비용. 요 비용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트랜잭션 DB를 프로젝션 하는데 디스조인트 하지 않다. 예를 들면 트랜잭션 A, B, C, D는 A를 담고 있는 거, A, B를 담고 있는 거, A, B, C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프로젝티드 DB에 나타난다. 디스조인트가 아니죠. 중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렇게 큰 영향 없다. 슈링크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단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점을 해결한 게 요 똑같은 어서가 Hmine 우리가 후반에 배울 겁니다. Hmine이라는 방법을 디스크 기반, 지금 FP 그로스는 메모리 기반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FP 추리가 다 안 올라오면 수행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질문 나갔습니다. FP 그로스 알고리즘을 돌릴 때 FP 추리가 메모리에 다 안 올라와요. 우리가 항상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알고리즘은 내가 쓰는 정보가 DB에 다 안 올라오는 걸 가정하는 거죠. 이 DB, 이게 지금 내가 가진 전체 DB예요. 이걸 가지고 FP 추리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메모리에 다 안 올라와. 그러면 요거 만드는 거죠, 요거. P 트랜잭션 DB를 먼저 만들어요. 그랬더니 얘가 메모리에 다 올라와요. 그러면 요거를 내가 DB라고 보고 FP 추리 올려서 메모리에서 요거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걸 또 하는 거죠. M 프로젝티드 DB. 요거 메모리에 올라왔나 보고 메모리에 안 올라와. 그럼 어떻게? 또 나누는 거죠. AM 프로젝트 DB. 요거 메모리에 올라와. 그럼 요거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또 요거에 관련된 거 요거 처리하고, 그럼 요게 다 끝나죠. 요런 식으로 나누어서 내가 코딩으로 나누어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를 돌리지 못하는 거를 나눠서 돌리고 이것들의 결과를 유니온하시면 돼요. 네, 뒤에서 이제 백단에서 코딩으로 할 일이 많지만 못 돌리는 것보다 낫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게 지금 FP 그로스의 단점이에요. 디스크 쪽 하는 거. 근데 동일한 어서가 이 Hmine이라는 알고리즘을 내면서 디스크 기반으로 FP 그로스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Hmine 방법을 쓰면 되는데 이건 너무 디스크 기반이라 아마 일반적인 패키지에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근데 얘는 디스크 접근을 고려한 알고리즘이고요. FP 그로스는 메모리 접근만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FP 추리가 메모리에 다 안 돌아오면 인위적으로 분석자가 나눠야 돼요.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디스천 추리, 랜덤 포레스트, 뭐 뉴럴 네트워크, SVM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돌릴 때도 내 데이터셋이 너무 많으면 안 돌립니다. 안 돌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분석자가 데이터셋을 잘라야 돼요. 잘라서 부분 돌리고 그거를 재취합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DBMS가 밑에서 연동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그거가 싫으면 뭐 해야 돼요? 하둡 기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쓰셔야 됩니다. 뭐 많죠. 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걔는 그러면 디스크 IO를 해줘요. 지금 R만 갖고 안 되고 R 하이브 뭐 이런 거나 그죠? 하이브로 붙어 있거나 뭐 그런 계열들. 그거 이제 다음 학기에 아마 강의가 있을 것 같은데 걔네들은 이제 일반 유저한테 디스크에 대한 그 관리 부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요건 그거만 메모리 한 개에 어차피 있고요. 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끝냅니다. FP 추리 A 프라이어리 다 끝내고요. 지금 A 프라이어리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에 다 안 올라오면 잘라서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이
빈발 패턴 마이닝의 응용 분야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얘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문제, 프로블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거를 풀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 하나하나 보면 아이스버그 쿼리, 아이스버그 쿼리는 빙산 쿼리죠. 그래서 해면 위에 나오는 빙산만 찾아내는 탑 K 쿼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아이스버그예요. 내 매출액을 올리는 10%, 최상위 10% 고객에 대한 질의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거 아니면 내 매장을 방문한 최상위 50회 이상 방문한 사람 뭐 이런 거.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를 아이스버그 쿼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DB에는 SQL3 이후에 요 탑 K 쿼리가 들어갑니다. 쿼리로. 그래서 여러분들 SQL문을 좀 더 공부하신다 그러면 기본 SQL에 요 아이스버그 쿼리가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추가적인 그래서 올랩이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그 아이스버그 쿼리가 기본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속성 집합에 대해서 그 집계값을 임계치 이상 갖는 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뭔가 매출액, purchase니까, 판매 DB에서 커스터머별로 커스터머 사간 아이템을 그룹을 해서, 그래서, 각 커스터머가 10개 이상, 어떤 아이템이든 상관없어요. 그, 해당 아이템을 10개 이상 사간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그들의 합. 그죠? 그럼 뭐냐, 홍길동이 우유를 뭐 200개 사갔다. 뭐 이런 거죠, 과거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총 요게 10개 이상이니까 요것 때문에 아이스버그 쿼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매장에 사가는 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팅을 하면 작게 산 사람은 되게 많고요. 많이 산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내가 요 많이 산 사람을 분석하고 싶다. 그때 아이스버그 쿼리를 합니다. 얘는 지지도, 최소 지지도의 느낌으로 버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빈발하게 사간, 뭐, 금액이든 횟수든, 그거에 대한 쿼리를 아이스버그 쿼리라고 그러고, 요런 쿼리를 수행할 때, 요 API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하다. 뭐냐면, 여러 디멘전이가, 여기서 지금 커스터머와 아이템, 아이디로 그룹 바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 썸이 된 거죠. 그래서 내 로그에서 커스터머가 10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우 디멘전에 대해서 커스터머가 사간 그 퀄리티 그다음 아이템이 사간 거 요거를 머지를 해야죠. 투 아이템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로우 디멘전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스레시홀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쿼리를 할 때 빈발 패턴 마이닝이 내부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돌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이게 왜 아이스버그 쿼리가 왜 중요하냐면 컴플렉시티가 지금 보면 디멘전이 20디멘전이에요. 그리고 각 디멘전이 99개의 서로 다른 밸류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서치해야 될 큐브의 크기는 100의 널도 있으니까 100의 20승입니다. 멱집합. 빵하고 우유 같이 산 거, 빵하고 기저귀 같이 산 거, 빵 같이 산 거, 빵, 우유, 기저귀 산 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컨비네이션이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우리가 항상 빈발 한쪽만 보고 싶은데 컴플렉스는 다 여기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리 프루닝을 하는 스트래티지가 빈발 패턴 마이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쓰인다. 그래서 API 라이크 프루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고요. 이 아이스버그 쿼리는 아마 컴퓨터 과학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랩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올랩 쿼리가 다 아이스버그 쿼리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DW에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여기저기서 쓰이는데 뭐 컴퓨터 과학과 학생이 아니면 글쎄요 뭐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요게 좀 재밌을 거예요. 요게 뭐냐면 요 쿼리 보세요. create cube 해가지고 select from cube by 요런 용어 처음 보시는 분 지난 학기에 제 과목 DW 들으신 분은 요거 아실 거예요. 올랩에서 대부분 쓰는 큐브 모양의 이제 우리가 아는 큐브,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에서 이게 다차원 DB에서 올랩이 쓰는 모델인데 그게 분석에 너무 효용이 좋아서
지금 SQL 스탠다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큐브 바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여기 이제 그룹 바이 이건 아시죠? 그룹 바이가 일반화된 거예요. 지금 그룹 바이는 요게 먼스, 시티, 커스터머 그룹 요 세 개 차원이죠. DB에서 요게 차원 DB 요 세 개 차원을 요렇게 그룹 바이라면 이게 같은 값이 그룹이 되는 거예요. 한 그룹이. 근데 큐브 바이를 하면 같은 값의 몇 집합 여기 지금 보이죠? 요 스타는 어떤 값이 와도 된다예요. 그러면 제뉴얼이 나오고 이게 스타인 경우 제뉴얼이 나오고 뭐 이게 1D 쪽 각각의 1D에 서로 다른 값, 2D에 서로 다른 값, 3D에 서로 다른 값을 다 컨비네이션 해서 50보다 큰 애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요 차이 아세요? 그룹 바이는 그냥 한 특정 그 세 개 값, 3개 디멘전의 세 개 값만 그룹 바이 한 거에 멱집합이에요. 멱집합 파워셋. 그거를 내부적으로 다 해줍니다. 그냥 SQL문 요 하나로. 그러니까 SQL문이 되게 파워풀해진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때 빈발 패턴 마이닝이 내부적으로 돕니다. 왜? 50보다 카운트가 작은 애는 분석 대상이 아니니까 얼리 프루닝이 가능한 거예요. 각 디멘전별로. 제뉴어리의 사관계에 카운트가 50이 안 돼. 그러면 제뉴어리로 생기는 모든 벽집합, 제뉴어리 토론토, 밴쿠버, 이런 것들 다 버릴 수 있죠. 미리. 예. 그 얘기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아이스버그 쿼리를 수행하는데 빈발 패턴 마이닝이 되게 좋다. 왜? 여기에는 엔티 모노톤, 지지도 엔티 모노톤이 밸리드 하니까, 유효하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DW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은 요런 거, 재밌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죠? 요 큐브 바이, 요런 게 SQL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그리고 랭크, 퍼센타일 이런 것들이 다 SQL문에서 이제 구해져요. 그거 모르시면 한번 SQL문, 어드밴스된 SQL문을 공부하시면, SQL문 갖고도 분석을 상당수 하게 됩니다. 할 수 있게 돼요. 특히 이제 EDA 할 때, 내 데이터를 탐험할 때, 요런 SQL문 가지고 쫙 탐험하시면 데이터의 특징을 뽑기가 좋아요. 그 과정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로 뽑아놓은 데이터가 있으면 각 컬럼별로 민맥스, 데이터 분포 이것들을 SQL로 다 뽑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지도나 이런 걸 결정하실 수 있어요. 자, 그게 EDA라고 해. 그거를 데이터 탐험이라고 그래서 모든 분석 과정은 EDA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빈발 패턴에 이 사용되는 곳은 하나의 예로 웹페이지죠. 웹클릭 페이지, 이런 거 되고요. 그래서 그 웹페이지에 대한 통계 분석, 어느 메뉴를 많이 찍더라, 어떤 걸 많이 봤더라, 어떤 컨텐츠를 많이 봤더라, 어떤 걸 반복해서 보더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그거를 트랜잭션을 잡아야죠. 그러면 한 고객이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처음 클릭할 때부터 그 사이트에 연속적으로 클릭한 그 로그를 트랜잭션으로 잡게 됩니다. 그럼 요 사이 갭을 정의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1초 정도 또는 30초까지는 내가 같은 의미로 봤다고 볼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초 정도 컨텐츠를 읽는다고 보고 30초 사이사이에 연결되는 모든 클릭은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로그아웃해서 나갔거나 1분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요거가 의미 있는 어떤 한 개인의 검색 트랜잭션이다 라고 정의하시고 요거를 한 트랜잭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트랜잭션을 정의하면 같은 트랜잭션에 같이 본 거, 오래 본 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웹페이지는 메뉴 유세지나 컨텐츠 유세지나 이런 것들이 분석하는데 되게 유용합니다. 빈발 패턴 마이닝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데 쓰실 수 있고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포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 묘사적 마이닝은 어떤 로그나 어떤 형태의 도메인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 배우시면 너무 쉬워서 별로 안 쓰시려고 그래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빈발 패턴 마이닝 연관 규칙에 대한 소개지만 대부분의 강의나 이런 데서 이걸로 끝나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시 얘기하지만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세 개만 내가 쓰고 빈발 패턴 연관 계층 마이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초보자가 하는 일입니다.